나보다 더 못 입는 내 동기나 부장님 말을 뭐하러 듣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은 예전부터 제가 영상의 주제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지금보다 좀 나아지려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돼? 뭐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종종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사람마다 바꿔야 될 것들이 뭐 다 똑같지가 않고 뭐 딱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버랩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을 할 때 포인트를 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셔츠 하나를 사더라도 디테일이 하나도 없이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거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셔츠의 디테일이 제거되어 있는 걸 사라는 말일 뿐더러 셔츠에 깃을 하나 풀었을 때 스탠드의 안쪽에 예를 들면 다른 컬러가 배색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패턴물이 배색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트위스트를 준 것들마저도 전부 다 제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 기본 그것들로 스타일링하는 버릇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여자분들이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스타일을 얘기할 때 옷은 유니클로 정도만 입는 남자면 돼 이런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유니클로의 마네킹을 보면 위아래로 어떠한 패턴도 없이 그냥 단촐하게 단순한 심플한 스타일로 위아래를 스타일링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떤 디테일이 없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타일들을 선호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이 정도를 입으면 남자들의 세계에서 옷을 중간 이상을 입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디테일이 들어간 것들만 제거해도 충분히 중간 이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디자인에서 굉장히 넘버원으로 꼽히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의 디자인이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지금까지도 별로 변형된 디테일 없이 계속해서 심플한 그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 심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전공하러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어떠한 것을 디자인해보라고 교수님이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해서 가지고 가면 거기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쓸데없는 디테일들을 빼는 거. 그만큼 어떤 디테일이라는 것은 디자인의 본질을 해치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지, 이게 굉장히 고수의 디자인의 영역에 들어가야만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심플하고 깔끔한 것들이 항상 가장 예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주지 말아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매체들의 잘못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항 패션이라든지 뭐 시상식 패션이라든지 이렇게 말끔하게 완전히 잘 차려입은 연예인들한테 리포터들이 가서 오늘 코디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말을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넣어야 돼 이런 거에 굉장히 사로잡히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시상식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모델이었다가 지금은 연기하시는 이수혁 있잖아요. 그 이수혁한테 물어봤을 때 이수혁이 오늘의 포인트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베스트 드레서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패션을 가장 선도하는 디자이너 부티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 있잖아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런웨이가 끝나고 모델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딱 나와서 박수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입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입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발은 무조건 신발 브랜드에서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아래가 굉장히 멀쩡하고 멀끔하신데 신발이 이상해서 이 토탈 루킹이 망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은 30대 중후반부터 상당히 많아진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너무 애들이 신는 브랜드 같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이런 브랜드들보다는 다른 좀 더 어덜트한 브랜드에서 이제 신발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발을 보면 심하게는 보세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패션 토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슈즈를 사서 신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발을 잘 못 고르시겠다면 그냥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 세 군데서 그냥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슈즈의 DNA를 갖고 있지 않은 브랜드들이 만드는 신발은 안 이쁜 경우들이 너무 많고 착화감도 너무 별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신발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이 빅3 브랜드에서 사셔도 충분하고요. 성인이시라면 뉴발란스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키에서 사라고 하면 또 이상한 청키하고 또 너무 트렌디함이 묻어있는 그런 데서 신발을 사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뉴발란스는 어떤 걸 고르셔도 대부분 성인 남자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디다스도 너무 트렌디한 것들이 많으나 만약에 아디다스에서 꼭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스탠 스미스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이 정도를 사시면 신발에서 크게 실수하는 경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구두를 잘 모르겠는데 구두를 꼭 구매하셔야 된다면 첫 번째 구두로는 플레인토 더비 혹은 페니 로퍼를 추천드립니다. 이 디자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미지를 띄울 거고요. 컬러는 무조건 블랙으로 가세요. 브라운이 멋있긴 한데요. 제가 브라운 구두를 사오시는 분치고 그 모든 것에 범용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다크 초콜릿 컬러의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굉장히 중간 톤 혹은 밝은 톤의 브라운들을 많이 사오시고, 심한 경우는 캐러멜 컬러를 사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수의 영역의 컬러이지 일반적으로 처음 구두를 사오시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컬러들이 아닙니다. 검정색으로 된 플레인토 더비 그리고 페니 로퍼, 이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고르시길 권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신고 나가시더라도 크게 실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구두를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는 플레인토 더비, 로퍼, 그것도 검정색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오히려 플레인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앞에 브로깅이 있거나 윙팁이 있거나 이런 장식들이 있는 게 더 눈에 익고 더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마 제가 느낄 때는 드레스 슈즈 관련된 것보다는 어떤 캐주얼 웨어를 추구하는 브랜드나 어떤 그런 슈즈 브랜드에서 윙팁이라든지 브로깅 같은 것들을 먼저 이렇게 그 편안한 러버솔들과 함께 출시된 어떤 그런 캐주얼화를 먼저 보시고 그게 눈에 익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나중으로 미루시고 처음에는 플레인토로 된 거를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로퍼 같은 경우도 그냥 검정색으로 된 기본 로퍼. 그리고 양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말은 정말 중요해요. 패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대부분 다 비슷한 상하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어떤 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차이를 줄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양말. 근데 양말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 양말을 되게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되게 웃긴 게 안 보이는 팬티는 되게 돈을 주고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언더웨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언더웨어는 꽤 비싼 돈을 주고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주변에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양말은 길거리 트럭에서 파는 5개 5,000원짜리 이런 것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타일링에서 되게 빠질 수 없는 게 양말이고, 어떻게 보면 스타일링에 남들과 다른 방점을 하나 딱 찍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렇게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양말인데, 양말을 너무 등한시한다. 심하게 말해서 언더웨어보다도 훨씬 더 등한시한다.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앉을 때나 서서 걸어 다닐 때나 양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을 써서 남들과 다른 어떤 차별점을 준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보다 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말해서 CK 언더웨어가 3장에 3만 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싸다 그러고 잘 사시잖아요. 양말이 3피스에 3만 원이라 그러면 절대 안 사실 겁니다. 아마도 비교를 해보세요. 고민도 해보시고 팬티와 양말 중에 어떤 게 나에게 더 중요할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양말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말을 고를 때 소재와 이 발목의 길이를 보고 고르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양말은 스포츠 양말이고 수트용 양말은 수트용 양말이겠죠. 그리고 발목은 26cm 이상이 되는 걸로 항상 고르시는 버릇을 들이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글우글해지면서 이렇게 말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내려갔을 때도 내 다리 살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26cm보다는 위에 센치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긴 장목 양말을 고르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고요. 수트를 입으실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롱호스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발목 양말 같은 거는 웬만하면 지양을 하시고 아예 페이크 삭스를 신으시는 게 현재 트렌드에서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삭스, 그 다음에 26cm 이상의 양말로 모든 캐주얼과 어떤 비즈니스 캐주얼을 어떻게 커버를 하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수트를 입으실 때는 아예 긴 롱호스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이로 양말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컬러 조합은 원래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뭐 베이지 정도만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무채색 위주로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조합을 잘 하고 싶으시다면 내 전체 스타일에서 블랙을 한번 빼보고 조합을 해보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아마 컬러 조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력이 상당히 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팁인데요. 크리에이티브 부스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컬러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보시면 컬러별로 어떤 컬러들이 매치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팔레트로 이렇게 구성을 다 해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원하는 컬러들을 골라서 어떤 컬러가 어떤 컬러와 잘 어울리는지, 잘 매치가 되는지를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어려우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오렌지 컬러를 입고 나갈 건데 어울리는 컬러감을 모르겠다 라고 하실 경우는 구글에 그냥 오렌지 컬러 웰 매치드 라고 쓰면은 그 오렌지 컬러의 칩과 어울리는 다른 컬러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렇게 컬러 칩으로 쭉 보여지는 것들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스타일링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참고를 하는 거 남자의 클래식 패션입니다. 남자의 클래식 패션에서는 블랙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V존을 보시면 자켓, 셔츠, 타이, 그리고 머플러, 코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색깔들을 매치하는 게 이 남자의 클래식 패션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예로 들면 스틸레 라티노, 이 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룩북이 있잖아요. 그들의 룩북에서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컬러들을 얼마나 멋지게 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단지 스틸레 라티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저는 스틸레 라티노가 조금 젊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쪽의 컬러링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클래식 패션까지 좀 어렵다고 하면은 스트릿과 클래식이 접목되어 있는 브랜드를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면 아멜리온 도르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도 공식 홈페이지에 룩북이 무조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룩북을 보면 정말 다양한 컬러들이 사용되고 그것들이 잘 매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보시고 이런 브랜드들의 룩북에 사용되어 있는 컬러들을 이렇게 입는 연습을 해보시고 매치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컬러의 조합을 상당히 괜찮게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은 두 가지는 패션 쪽인 접근이 아니라 좀 마인드적인 접근인데요. 예산의 20-30%를 옷에 써라. 이 예산의 20-30%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당신의 식비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옷을 많이 사보고 많이 입어보는 이 경험만큼 당신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건 없습니다. 게임에서도 레벨업이 되려면 경험치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 돈이 있어야 쌓을 수가 있는 건데 사 입어야 되니까요. 갑자기 없는 돈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비에서 땡기라는 겁니다. 이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이 어떤 옷의 센스를 늘려주는 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근데 살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그 스타일링이 더 살고 옷빨이 더 잘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옷에서 떼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갑자기 돈을 더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먹는 거에서만 떼서 갖고 오셔서 그만큼을 더 패션에 관련된 데에 소비를 하면 아마 더 많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더 옷을 잘 입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전에 제가 20대였나? 그때쯤에 한 30대 중후반에 대리님인가 과장님이 야, 옷을 잘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뭐 상하이가 멀쩡하세요. 근데 신발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신발을 좀 바꾸실 수 있냐? 한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대 초반 정도에 되는 구두만으로
구두만 바꾸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까지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그 구두 못 사십니다. 안 사셨어요.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정도지만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두의 값이라는 거는, 그 구두의 코스트라는 거는 비싸봤자 10만 원대지 2, 30만 원대로 절대 넘어가질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까지도 잘 못 입고 계시고, 이제 더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을 잘 못 해드려요. 어차피 안 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코스트 구조를 조금은 변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무조건 비싼 걸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선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용기, 중꺾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옷을 조금 새로운 것들을 어떤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옷을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보다 더 잘 입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루즈한 타입의 가디건을 구매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를 갔어요. 그러면 뭐 부장님이나 뭐 이사님이,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옷이 커? 그리고 동기들은 뭐 네가 아이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 섞인 놀림, 뭐 웃기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갑자기 주눅이 들고 다시 원래 자기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5등인데 공부를 잘하려면 1등, 2등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10등, 11등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 1, 2등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걸 샀으면 시도를 하고 그대로 굳게 밀고 나가야 돼요. 나보다 더 못 입는 내 동기나 부장님 말을 뭐하러 듣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옷을 더 잘 입고 싶어 하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이런 막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뭐 조롱하거나 어떤 그런 놀림 섞인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귀를 닫으세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진짜 내가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상한지 옷을 잘 입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물론 이런 거를 바로 샀다고 해서 바로 어울리진 않겠죠.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입어보질 않았는데, 공짜라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옷들이 나한테 어우러지는 어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자,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 대답해줬던 어떤 것들을 제가 나름의 빅데이터화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옷을 한 단계 더 잘 입기 위해서 보셔야 될 자료들이나 뭐 내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시도들이나 뭐 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 입고자 하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쭉 그냥 긴 호흡으로 갖고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너 왜 이렇게 옷을 잘 입어졌어? 이런 말을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설 연휴가 지났거나 아니면 설 연휴 중일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일들, 계획하셨던 것들 모두 다 이루시는 어떤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